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라이카 M11이라는 카메라를 제가 언박싱과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런 스펙들, 그리고 이 M11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건데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크게 CCD 센서인 이 M9 카메라, 그 다음 모델로 라이카 M 모델인 타입 240 모델, 그리고 2017년에 나왔던 필름 사이즈와 두께가 똑같다던 라이카 M10이 2017년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약 5년 만에 M11이라는 모델로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1290만 원이고요. 과연 이 카메라를 기변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에 대한 그냥 맛보기 정도만 할 수 있다. 맛보기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간단한 책자와 RFI 책자와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뭐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보증서들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카 박스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히 이렇게 다뤄줘야 됩니다. 아이폰과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바뀐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M10 성능에 비해서 약 64% 정도가, 그러니까 많이 배터리 용량을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USB-C 타입으로 만든 충전기입니다. USB-to 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M10이나 뭐 아니면은 뭐 Q2나 들어가 있는 스트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M11 카메라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디가 실버와 블랙이 나오는데요. 바디는 색에 따라서 무게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라이카 M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가볍네요. 이쪽에 합판 분리대를 보시면 그냥 바로 여기가 바로 뻥 뚫려 있고요.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뺄려면 이렇게 한번 뺐다가 그리고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뺄라 그러면 절대 안 빠집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 요 합판 분리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라이카 쓰셨던 분들은 요 합판 분리대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판 분리대를 이렇게 바꾸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왜 필요가 없었다, 이걸 M11을 제가 옹호를 하느냐, 요거의 답은 바로 케이스에 있습니다. 요 케이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뭐냐 하면 라이카 M240 타입이나 아니면 M10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합판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박스에 넣어 놓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스에 넣어 놓으면 이 두께가 딱 맞게끔, 그러니까 합판이 없어도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합판을 쓰지 않아도 찰떡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케이스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굳이 라이카 M11도 그런 고충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차피 케이스 씌워서 합판 그냥 박스에 넣고 다닐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만들고 방진방적 조금 더 잘 되게, 그리고 배터리 성능을 높이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커스를 잡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마 라이카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저 합판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제가 M11에 대해서 조금 옹호를 한번 하고 싶고요. M11이 가장 요 두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M9P, 그리고 제가 필름 카메라 MP와 M3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도 요 합판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뭐 M10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은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파지감은 조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야, 뭐 크기나 생김새 뭐 이런 게 거의 뭐 바뀐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카 쪽에서 말하기로는 약 50가지 정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뭐 세세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분들이 가장 그냥 눈여겨보는 바로 화소 부분에 있는데, 이 화소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6100만 화소, 그러니까 약 6000만 화소로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벌써 꺼려집니다. 카메라의 화소가 높아지면 그만큼 렌즈의 활용도, 그리고 렌즈도 훨씬 더 고급 렌즈,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포크롬 렌즈나 아니면은 ASPH 렌즈 정도는 적어도 써줘야 제대로 된 화소를 쓸 수 있고, 이 화소를 뒷받침하는 렌즈를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이카 쪽에서 아무리도 이 부분을 의식을 안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형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앞서 제가 BSI 센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BSI 센서는 삼성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진을 하실 때에는 소니 카메라에서, 그리고 소니 센서에서 BSI 센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BSI 센서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 전기 회로가 센서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회로에 움직이는 그 선이 노이즈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 감도를 높일 때나 아니면 안부 쪽에서 노이즈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가 있곤 하는데, 노이즈를 없애고자 그 회로의 설계를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센서 뒤쪽으로 설계를 해서 노이즈가 훨씬 더 적게, 고감도에서 저노이즈, 그리고 안부의 노이즈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 6100만 화소의 이 카메라가 과연 내가 쓸만은 할까? 아포 관련 렌즈들이 앞으로의 라이카의 먹거리를 책임져 줄 렌즈가 아닐까, 그리고 그 렌즈를 대응하는 최고의 센서인 6000만 화소를 넣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라이카 Q2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라이카 Q2를 써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 28mm 렌즈에서 35mm도 되고 50mm도 되고 75mm도 된다. 단 화소가 줄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화질을 조금은 저하시키면서 크롭 이미지를 크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번 M11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가변 센서, 그러니까 화소에마다 그 수광부나 그리고 완전 새로운 센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M9에 1800만 화소, 그리고 뭐 M10R에 4000만 화소, 그리고 M11에 6000만 화소의 3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같은 가변 센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6000만 화소의 요 카메라는 앞으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혹은 5년 뒤에 그런 출시 라인업의 렌즈들도 고려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를 좀 더 많이 팔아먹겠다. 이런 라이카의 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카 M 같은 경우에 뷰파인더 보고 사진을 찍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라이브 뷰를 보고 사진을 찍었을 때 뭐 셔터렉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뷰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 뷰파인더를 보고도 이 센서를 뷰파인더에서도 측강을 할 수 있어서 셔터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용한 바에 의하면 저는 그거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셔터렉의 부분은 뷰파인더 내에서는 크게 느낄 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메뉴 버튼에서 좋았던 거는 이 터치가 생각보다 M10P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이런 터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대신에 요 펑션 버튼이 순간적으로 되게 잘 눌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코에도 눌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항상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뷰를 보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조금 좀 잘 눌려서 저한테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라이브 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길게 누르다 보면 라이브 뷰, 렌즈 검출, 초점 지원, 드라이브 모드, 셀프 타이머, 인터머 촬영으로도 펑션 버튼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저는 사실 동영상 버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아쉽게도 M10에 이어서 동영상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물론 이것도 펑션 버튼으로 한 1초 정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FM 버튼으로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아도 편하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외형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정도, 그리고 안에 센서에 대한 것은 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저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라이카를 훨씬 더 바삭하게 아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도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은 이런 메뉴로 제가 다시 넘어가서 과연 6천만 화소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인데요. 이런 6금 8매 렌즈나 혹은 35mm 룩스 3세대 같은 옛날 렌즈들, 라이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빈티지 렌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M11이 맞을까 사진을 좀 찍어보고 그 다음 저기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과연 이게 사진이 잘 나오냐, 요거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50mm 1.4로 6천만 화소로 사진을 찍어본 결과에 의하면 사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고 말끔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아이패드, 이 12.7인치인 아이패드에서도 확대를 해도 정말 깨지지 않는 그런 극강의 이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사용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L11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요것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은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노랗게 사진이 좀 더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호박등이 있는 실내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훨씬 더 기존의 M10보다는 잘 못 잡는 느낌이 LCD에서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아이패드로 옮기고 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받았었는데, 비단 요 액정이 약간 노란 건지 아니면 사진 자체가 진짜 노란 건지,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부에서 훨씬 더 좋은 디테일을 기존 전의 모델보다 내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BSI 센서가 들어간 6천만 화소인 카메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조금 언더로 사진을 찍을 때 훨씬 더 분위기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예쁜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거는 M11의 지금 요 렌즈, 콘탁스 G45 요 헬리코일링으로 이제 컨버전 렌즈를 낀 건데요. 상당히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45mm로 찍은 렌즈입니다. 조리개가 2.8 정도로 찍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샤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콘탁스 45mm 렌즈 정도만 돼도 6천만 화소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부에서도 약간은 좀 어두운 화면에서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리고 뒤 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따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남자 모델이라고 그런지 확대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안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눈이 오는데도 제가 액정에서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노랗게 보였었던 것 같은데 사진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에서도 이런 디테일도, 그리고 이제 끝에 면인데도 상당히 화질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탁스 G45로 찍은 거고, 요게 아까 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요게 여기 바깥에 빛이 5600 정도고, 여기가 한 3800 정도 K 정도가 되는데도 여기 얼굴이 상당히 노랗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화벨이 이렇게 이런 잡빛이 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안에 센서 앞에 렌즈 IR 필터가 뭐 2개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화벨이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진에서 제가 좀 느꼈던 바입니다. 이게 약간 조금은 제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일 빛에서는 화벨이 어느 정도는 잘 맞아줬는데, 그 두 가지의 이런 빛이 들어왔을 때, 이런 두 가지 빛이 섞일 때 확실히 좀 잘 더 못 잡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 라이카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렇게 좀 선명한 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있고, 이런 특히 눈의 이 알갱이들이 상당히 입자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서 확실히 6천만 화소로 넘어오면서 화질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지금 이 부분이 35mm 룩스 3세대로 찍은 거거든요. 1800만 화소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핀이 조금은 많이 어딘가로 안드로메다로 가 있죠. 핀이 특별하게 안 맞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뿌옇게 나오는 부분이 이런 글로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약간은 해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인데도 이런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해상력이 약간 조금 이 글로우적인 느낌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좀 쨍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올드 렌즈를 꼈을 때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까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3가지의 가변 센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예전의 느낌이 조금은 덜 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이런 느낌. 1800만 화소로 찍었는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찍은 렌즈가 35mm 608매거든요. 608매도 약간 옛날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한번 많은 분들이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608매의 그 옛날 그 느낌이 좀 덜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약간 글로우한 느낌이 아니라 해상력이 아예 뭉개져서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전에 M9P로 썼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번 M9P로 좀 찍어서 요거를 좀 기본 이미지를 조금 넣어 볼게요. 50mm 룩스 현행으로 찍은 건데, 요거는 제가 좀 흔들린 것 같긴 한데, 색감이나 이런 해상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M9P에 45mm 콘탁스 G 렌즈를 낀 거거든요. 요런 색감의 이런 느낌이 저는 오히려 더 약간 좀 둔탁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저는 더 색감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쨍하면서도 요 날아가는 요 머리카락 혹시 보이십니까? 요 머리카락 같은 느낌, 그리고 눈 맞는 요 부분, 오히려 저는 더 M9이 저에게는 아직 더 맞지 않나
올드 렌즈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요게 지금 35mm 룩스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약간 좀 이렇게 글로우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글로우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35mm의 사진, 요 35mm 608mm 그리고 35mm 룩스에서 보였던 요 느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요 느낌이 제가 사진을 인셋을 할 텐데 요 느낌과 그리고 35mm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글로우의 느낌은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저는 좋아서 올드 렌즈를 쓰고 제가 이것 때문에 라이카를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글로우한 느낌이 M11에는 없다. 그리고 저한테는 안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11이라는 그러니까 M11이라는 카메라가 2017년 이후에 M10에서 M11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카메라를 좋아하는 유저이겠지만 DR이 좋고 해상도가 좋고 그리고 쨍한 느낌도 사진에 상당히 좋은 부분 그리고 사진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같은 올드 렌즈를 조금 더 선호하시고 아포 렌즈를 굳이 갖고 계시지 않은 올드 렌즈를 선호하시는 유저분들은 라이카 쪽에서 가변 센서라고 해서 6천만 화소, 3,800만 화소, 1,800만 화소를 나눠주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예전에 라이카 맛의 글로우한 느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제가 뭐 사진을 좀 더 잘 못 찍어서 혹은 제가 조금은 비교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의 그런 테스트와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M9 혹은 M240, M10P를 갖고 계시는 유저 혹은 M 모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M11을 구매를 하시겠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를 다 털고 렌즈를 다 털고 M11으로 올인을 해서 렌즈는 멍텅구리 렌즈를 쓰는 거는 조금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내가 많은 렌즈군들, 특히 아포 렌즈들 75mm 1.25, 50mm 1.2나 혹은 50mm 1.4 혹은 50mm f2 아포 렌즈, 35mm 아포 렌즈, 이런 현행 렌즈들 위주로 세팅을 하시고 쨍한 사진 그리고 맑은 사진을 조금 원하시는 유저분들이 있다면 저도 저도 아포크롬 블랙 프니쉬 렌즈를 써보고 아포의 퀄리티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아포 렌즈를 가지고 정말 활용도를 높게
사용하실 유저분들은 주저없이 M11을 가시는 것도 저는 전혀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사용자 편의를 맞춰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옛 감성, 그리고 옛 글로우, 혹은 예전에 그런 향수적인 그런 화이트 밸런스의 색감,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라이카 올드 진성 유저분들이라면 구매를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제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